자, 두 번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죠?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자, 이름 잘 짓는 법, 그죠? 성명학, 성명학은 딱 간추려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막 이 서술적으로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자, 성명학은 이름 잘 짓는 방법은 첫 번째 이름 기본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사주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사주를 분석을 했어. 그죠? 첫째 사주를 분석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사주를 분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주의 오행상 8글자가 중화를 이루게, 중도를 이루게, 중용을 이루게 하는 글자가 뭔지를 찾아야 되죠. 그걸 용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죠? 용신이라는 글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요거 사주 8글자 오행을 중용을 이루게 하는 그 글자를 용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오행이 되겠죠. 오행이. 그죠? 여기 오행을 찾아내라는 거죠. 목화토금수 중에. 그러면은 그 목화토금수 오행을 찾아지면 필요한 게 하나일 수 있어. 하나. 그죠? 필요한 게 하나의 오행이 나온단 말입니다. 한 개의 오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한 개의 오행이 내 사주 글자에 있는 오행들과 보니까 힘이 상당히 있겠다. 그죠? 또 하나는 힘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개의 오행이 내 사주 8글자의 오행과 서로 상생상동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더라. 지지의 뿌리도 있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의 오행이 힘이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 사주 속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으면 오히려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받쳐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목의 오행이라면 여기 목의 오행을 찾았어. 여기 목의 오행인데 보니 힘이 없어. 그러면 요 자체만 달랑 갖다 놓으면 힘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내 사주 속에 수도 없어, 목도 없어. 그럼 뭐냐면 수로서 수생목 같이 받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목을 힘있게 만들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오행으로 찾아냈지만 수생목 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만들어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한 개로만 있으면 여기 힘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목의 힘이 약하니까 금목에서 약해야 되니까 오히려 금생수, 수생목 할 수 있도록 수목을 같이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이 써줘라. 그 다음에 힘이 있더라. 수도 있더라. 수도 잘했어. 간만 있으면 돼. 그것도 양목인지 음목인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실 목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거기서 더 포인트를 찍는다면 이 양목이 필요한지, 그죠? 음목이 필요한지를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석도. 그걸 만약에 화가 잘 있고 수가 없다. 수가 없다. 내 사주에.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다. 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쓰는 게 나을까? 이런 거죠. 요게 또 공치를 보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좀 다니고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내한테 전화하나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갔는데 병원에 돈을 미리 검사비 주고 나니까 약값이 없어갖고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 내가 바로 써주고 이랬는데 그 때문에 이 전화를 지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이럴 경우에는 볼게요. 수가 없는 이 속에는 요거는 수가 필요 없거든요. 화만 좋아해. 사실은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미 자라난 상태잖아. 이런 그럼 차라리 이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수가 많아. 수가 많아. 그러면 이 수를 빼주는 거는 요것보다는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지. 인목이나, 그죠? 인목이나. 이 묘목이지,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 한 방에는 수를 그대로 빼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걸 쓰는 게 나고. 그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한계를 찾아내야 돼, 핵심적으로.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라고. 오늘 봤던 건 내일 또 보고, 아까 봤는 거 한 시간 후에 또 보면 또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주를 내놔놓고, 내 거든 사주, 누구 거든 내놔놓고 보면은 아침에 본 것도 저녁에 보면 또 달라져 보여요. 그걸 한번 보라고. 보면은 이 얘기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거죠. 그죠? 이게 해결된 거죠. 자, 그러면은 사주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그 명리를 기본 토대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까지도. 용신을 찾아서 이거는, 어에 보면 상당한, 어느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까지 가면 상당한 위치까지 가야 되고, 또 이 오행 찾는 거 여기까지니까. 그죠? 명리학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까지 일단 찾아지는 거라. 자, 그럼 찾아놨어. 그럼 찾아놨으면, 자, 성씨에 따라, 자, 그러면 이걸, 자, 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목을 일단 써야 된다. 뭐 양목이고 뭐 필요 없이. 안내방송 드립니다. 0955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목은 어떠한 자음의 글자를 써야 되나 하는 거죠. 목은 뭡니까? 기역과 키역 이런 거잖아. 그럼 쌍기역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자음을 통해서 써라는 거거든요. 자음을 통해서 써라. 그 다음에 양과 음은 뭡니까? 모음은 아야 오여죠. 맞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양의 모음이거든요. 이런 그 성명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자, 이 성씨가 우리 성씨가 만약에 김씨면, 이제 김씨 만약 그래 김씨 해보겠습니다. 김씨라면, 그죠? 김씨라면 이 글자를 쓸 수 있죠. 기 하든지 뭐 규 하든지 뭐, 그죠? 뭐 강 하든지 이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키 뭐고요? 쿵 하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이것도 목이잖아. 그럼 이것도 목이니까, 그죠? 쓸 수 있는 거 그래. 일로 어디로 가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뒷글자는 목생 화하거나, 그죠? 또는 수생 목하거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요게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요게 또, 자, 요런 경우는 좀 쉽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목목목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목목목 이렇게 하는. 자, 또 여기서는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가 이제 김, 그죠? 한자의 이 김은
자원 오행은 쇠금변이잖아요. 금이에요, 요거는. 한글은 목이지만은, 요거는 금이라. 그러면 기나 쿵이나 규나 강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그러면은 딱 목은 당연히 못 쓰잖아. 목가 당연히 못 쓰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쓰는 거는 목수로 써야 된다 했잖아. 목수 내지는 목화잖아요. 자, 그러면 화를 쓰면 어떨까요? 또 화급금하잖아.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기규강콩의 한자를 찾아라는 거야. 이 한자 자원이 수기를 갖고 있는 한자. 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자의 자원을 뜻한다. 아까 한글은 했고 한자의 자원은 수기가 갖고 있는 기규강 이런 걸 뜻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수기가 갖고 있는 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노? 그러잖아요. 자원에 내 책에는 뒤에 성명학 책에는 뒤편을 보면 해놨습니다. 달아놨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르면 우리 한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변, 물수변 이런 게 있잖아요. 흑토변 이런 게 있잖아. 거기에 이제 거의 수는 물수변은 100% 수기입니다. 그럼 물수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글자를 찾으면 그거는 수기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뜻한 바가 글자가 물수변에 안 들어갔다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이나 뭐 이 기자가 뭐 물가기 예를 들어서 그죠? 바다기 이러면 바다 수잖아. 그죠? 강기 예를 들어 강 그죠? 이러한 글자들은 그 자원이 한자가 뜻하는 그 자원이 수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다 것이다가 수다. 그래 그런 글자들을 찾아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떻습니까? 아까 목을 찾아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목이잖아요. 목을 쓰기 위해서 수를 쓴 거죠 지금은. 다음에는 목을 써도 좋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죠? 그럼 끝에는 이거는 뭐 근근목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어 놓으면 거의 이 근근목 관계가 아니고 이름에 성명학 책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런 상생 관계를 찾아 놓으면 그 이름은 잘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제 따지고 보면 한글도 화로 하든지 아까 화가 아니고 수라 했죠. 수. 그러면 수로 하든지 목은 안 된다 했잖아요. 같은 오행이 짜랑은 안 된다 했잖아요. 수로 하든. 그 다음 여기는 또 성씨가 앉아 그 한자가 뜻하는 자원 오행을 이것도 이제 금, 수, 목 이것도 상생하게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글자의 획수 획수는 제 책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씨에 따라서 다 해놨습니다. 성씨에 따라서 이름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어떠한 획수를 쓰면 이게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근묘화실, 맨 그게 이제 근묘화실인데 원형이정으로 이 원이죠. 원형이정으로 이정이죠. 정으로 싹 다 맞아진다. 이게 그렇지 않고 맞춰보면 원은 맞고 형은 맞는데 뭐가 또 한 개가 삐딱서 다 타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름 잘 짓는다 하더라도 제 책에 요거 나와 있는 거 안 맞추면 이 두 글자만 안 맞추면 성씨에 따라서 내가 세로로 만들어 놨어요. 성씨 획수에 따라서 두 번째 이름자와 세 번째 이름자와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원형형 이정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 짓는 사람들 중에 요것만 전적으로 보고 짓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요거는 어려워서 못해. 못하니까 자원오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원, 글자 한자의 원오행까지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를 맞추려면 어렵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요래 두 가지 하거나 그 다음에 요 핵수만 원형 이점 요것만 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잘 지어지려고 하면은 세 개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성씨가 만약에 아까 이 목으로 찾아놨는데 성씨가 야하고 만약에 이 박이더라. 그 박은 뭐라 해서 이 비어본 자원은 뭐죠? 자원은 토잖아, 토. 토 벌써부터 이 목곡토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목을 쓰든지 수를 쓰든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토는 성이 토로 딱 박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럼 이 우연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정그럴 때는 요 받침자, 그죠? 받침자를 활용해 가서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받침자를 활용. 그러면 이건 토목에서 다시 목으로 넘어가고, 그죠? 목으로 넘어가든지 규나 기나 목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만약에 여기 또 다음 자리 이름 지어 보니까 다음 자가 또 안 맞아.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한 것도 하나 갖다 붙여갖고 또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 없다면 정 없다면 이런 이제 글자에 받침자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잘 짓는 방법. 예. 그 사주 분석하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 여기 예예. 예. 마이너스 왔다고 나올 때. 예.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더 그죠? 제가 이제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사주 분석하는 거 저거는 자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화기 보면 지금 다 깔려 있어 앱이 그죠? 그거 보면 전화기 보면 앱이 딱 깔려 있으면 앱에 딱 대비 보면은 나오는 게 거기라. 요거 딱 이 그림이 해갖고 딱 나오는데 근데 완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밑에 여기 보면 목화토 금수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또 없는 것도 빵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 지금 이 명리학에 어느 정도까지 통달하지 못하면 요걸 가지고 하는데 주로 현재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명리학을 저인데 배운 사람은 이래 무작정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고 무작정 이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철학가에도 하고 있는 형태를 그래도 그대로 이제 이 말씀드리자면 여기 하나 없는 오행을 잡아갖고 그대로 한다. 거의 많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또 실제적으로 찾아보면 그 없는 오행이 소통되는 경우 진짜 확률이 많아요. 많아. 어딘데 뭐 그 DB 보면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어도 없는 게 또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없으면 소통을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오행을 하나 잡아서 해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많이 맞아 들어갑니다. 굉장히. 또 다 있는데 그죠? 다 있는데 하나가 딱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 또 만약에 두 개가 없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개를 떠나서 여러분 양과 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시는데 특히 이름 질 때 또는 사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요시하는 것은 항상 음양을 먼저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조후. 내 사주 속의 온도. 어느 쪽에 많나 적나. 이 사주 온도가 뜨겁나 차갑나 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그럼 이 온도를 평형으로 또는 중도로 맞춰주는 글자 이런 거거든요. 지나치게 많으면 양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음의 기운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맞춰줘야 돼요. 그죠?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양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야 이제 시속 게임에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요런 글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양이냐 음이냐. 그 양의 대표적인 글자는 오행은 화죠. 그 음의 대표적인 오행은 수죠. 요걸 기준으로 일단 놓고 아까 했는 거는 화가 약하다. 그럼 목생화 하도록 하고 그죠? 화기를 높여줘요. 만약에 이 음기가 뭐 약하더라. 그러면 금생수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오행이 있어야지 요 온도가 잘 조절될까?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금방 봐서는 찾아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요게 온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걸 찾기 쉽습니다. 그죠? 또 하나에 없는 게 빵꾸 난 게 있으면 그건 찾으면 돼. 그런데 온도도 잘 맞아. 대충 뭐 예를 들어서 2개, 2개, 1개, 2개, 2개 아니 이러면 9개네. 뭐 어쨌든 뭐 1, 양과 음은 1 있고 2 이러면 잘 맞잖아요. 그 대체적으로 이래 있더라. 그럼 온도도 잘 맞아. 그러면 위에 꼬잖아. 여기서는 이제 신강신약을 따져야 되고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이 좀 명리의 전문적인 학문이 이제 개입돼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이번 학기에 신강신약까지는 못 나갔죠. 아직까지 못 나갔는데 요거는 신강신약까지 책에 제가 신강신약을 내가 실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 아까 그 뒤쪽으로 바로 뒤쪽 넘어가면 신강신약 62, 3 넘어가면 신강신약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참고하시면 이름 짓는 거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어떠한 철학관에서 이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훌륭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자신 있게 지금 진짜 우리 몇몇 분들은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는데 스스로가 본인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신감 결여로 그 자신 있게 이런 걸 표시를 안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딱 3가지 그죠? 아까 이 분석학 한 개 오행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에서 온도 사주도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를 중용되게 또 사주 오행의 글자가 평형을 이루게 그죠? 중용되게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온도도 그렇고 다 비슷하더라. 그러면 신강신약 억부법을 찾았어. 그럼 내가 신강할 수 있도록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철학관에 가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이름을 진짜로 제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예쁜 이름을 찾아내는 거죠. 현대적인 예쁜 이름. 그러면 이제 이 부르기 좋고 또 한글 한자가 뜻을 실어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명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예술가나 뭐 우리 뭐 명리적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제가 전에는 제가 따로 공부하신 선생님들 이 아호를 좀 해드렸어요. 드리고 했는데 아호를 지금 많이 해요. 사실 뭐 아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아호도 그 사람한테 잘 맞도록 사주로 분석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것처럼만 안 해도 자 이분이 수목이 아까처럼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목에 이름 지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목의 아호는 개명하는 거는 이름 짓듯이 해야 됩니다. 아호는 다르죠. 아호는 어떠가 그냥 그 사람의 상징적인 거죠. 뭐 태코락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드니까 요즘 아호는 어떻게 만약에 수목이 뭐죠? 그러면 수목의 상징적인 거. 그럼 수목은 물가의 나무잖아요. 그죠? 물가의 나무로 내가 뭐라 하면 이 물가의 나무가 연상될까? 그럼 물상적인 거. 해송. 그죠? 해송이라는 나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아호로는 지어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옛날에 이랬지 않습니까? 뭐더라? 뭐 어떤 내가 하고 싶어 했는 어떤 그런
그것을 연상해서 그죠 내 아우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뭐 허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성명학을 이름 잘 짓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이름 잘 지을 수 있다. 성명학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질문 또 선생님 또 궁금하신가? 이 정도면 머리도 이해는 되시죠? 예. 예, 성명학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